자, 이거 나가보죠. 에너지와 발전이라는 단어는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구계에 어떤 에너지가 근본이 있습니까 하네요. 지구로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지구에서도 에너지가 이제 방출되는 이런 과정을 보잖아요. 그래서 지구계의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뭘로 나눕니까? 태양에서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더? 그렇지, 조력 에너지가 있었네요. 물론 압도적인 양이 뭘로? 태양 복사이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살펴보면 태양 복사의 근원은 당연히 수소 핵융합이죠. 4개의 수소가 1개의 헬륨이 되는 과정에서 델타 M, 질량 결손이 일어나요. 이 질량 결손량의 광속 C를 제곱하면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 과정을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지구과학으로 가면 요 수소 핵융합 과정을 PV 반응과 CNO 순환 과정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 복사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적는 건 일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뭘 하는 게 더 낫다?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기억하는 게 더 낫겠다 했었죠. 지구 내부의 근원은 지구가 생겨날 때 미행석체들 충돌을 통한 에너지도 있겠고, 그리고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졌을 때 미도 큰 철이나 니켈들이 안쪽으로 몰리는 중력 마디온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그게 열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는 게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 됐어요. 그게 근원이었습니다. 근원에서 나타나는 현상, 지구 내부의 지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지진, 화산, 단층, 이런 것들이 지구 내부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할 수 있겠죠. 조력의 현상이 달과의 기조력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조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조성 현상 있죠. 밀ሰር물이 일어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가 아닌 다른 앵간한 것들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태양 복사형 때문에 일어나요. 즉 비가 내려 기상현상이라든지 풍화 침식 받았어요 하는 그런 것도 다 태양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외에 식물이 광합성하고 1차 소비자 그 먹고 2차 소비자 먹고 하는 그런 먹이사슬 등등등 앵간한 것들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태양 복사형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그랬다고. 이해했습니까? 또한 이 에너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이 에너지가 쉽게 다른 걸로 전환되죠. 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든지,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요?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에너지. 그치? 당연히 전기 에너지가 가장 쉽게 씁니다. 따라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발전. 그치? 그럼 발전 과정은 셰퍼드 책에서도 한번 공부해봤지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함인데요. 전기 에너지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위 차이를 만들어야 전류가 흐를 거잖아요. 기전력을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 한 가지도 더 있긴 한데 크게 세 가지는 첫 번째,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요 하는 중3에서도 나왔고 오늘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에도 나오고 필요하다면 물리원 물리투에도 계속 이 전자유도 패러데이 법칙을 통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오늘 실패할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조금 더 오버하면 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두 번째 건 뭘까요? 화학전지죠. 다 까먹었어. 세 번째는 뭐예요? 태양광 발전할 때 사용되는 광전 효과가 있었죠. 광전 효과는 태양광 발전이에요. 주의하십시오. 태양열 발전은 전자유도 현상을 이용한 겁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 패널, 태양전지 이걸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반면 태양열 발전은 빛을 모아요. 물을 끓여요.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화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석탄수용을 태워요. 물을 끓여요. 수증기가 터빈 돌려요. 이래서 원자력 발전, 방사선에서 붕괴를 이용해요. 열이 생산되겠고 그 열로 물을 끓여요. 수증기가 터빈 돌려요. 이렇게 터빈이 돌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면 교류전기가 발생해요. 물론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직류전기를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류전기는 잘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송전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전 학제에서는 송전 단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새 학제 들어서는 송전 단원이 맞았네요. 그래서 전력소에서 전력 손실, 전력 손실 P는 I제곱할 전압을 N배 올리면 전류가 N분의 1로 감소하고 전력 손실은 N제곱분의 1로 감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새 학제에서 빠졌어요. 네 번째 하나 더 있죠. 열전대.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 발생하는 이거는 원자력 전지라 불러주는 즉 심우주 탐사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것들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전자유도, 유도전류 자연계의 기본은 뭔가에 변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이다 아니면 일단 거부하는 쪽이다. 거부하는 쪽이다. 그치? 그래서 N극이 접근합니다. 접근한 N극에 대해서 너무나 지겹도록 해갖고 이거 다 하는 거죠. 그래도 해야 되겠네요. N극이 접근하는 얘 입장에선 어서오세요입니까? 아니요. 뭐 해야 돼? 미래는 청력을 발생시켜야 돼요. 청력을 발생시키려면 얘가 M'이라는 유도 자극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런 유도 자극 오른손입니다. 문제 푸는데 왼손 이러고 있으면 장난하죠. 혹시 그런 적은 없나요? 예. 접고 전류 돌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가네요. 그렇다면 이놈을 후퇴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후퇴시키면 그럼 이제는 인력을 걸어야 되겠죠. N극이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S', N'. 그럼 N' 잡고 유도 전류 돌리면 이 방향으로 돌아가네요. 그래서 N극을 넣었다 뺐다 또는 자석이 이렇게 회전한다. 또 뭐 코일이 회전은 상관없죠. 어쨌든 뭔가 회전이 일어난다는 것이 전자유도 터빈이 돌아간다 하는 데서 발전하는 방법이 되겠다고요. 그걸 누가 돌리겠습니까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력발전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석탄석유를 태워서 물을 끓이고 수증기가 터빈 돌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외에 터빈 돌리는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말씀드린 게 수력발전이 있었네요. 높은 데 있던 물이 내려오면서 터빈이 돌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화력발전의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온실가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석탄, 석유 이거 캔자리에 석탄 캐고 나서 1년 있더니 석탄이 다시 자랐다. 말이 돼? 석유 캐니까 다시 석유에 샘솟는다. 말이 돼? 그래서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 당연히 고갈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원소, 즉 원자력 발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재생 가능 에너지는 지구의 이 에너지들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오늘 햇빛 받은 거 써먹었다고 해서 내일 햇빛 안 쏟아집니까? 쏟아지죠. 오늘 지열에 뜨끈뜨끈하게 열 올라왔는데 그거 안 썼다고 해서 다음날 안 옵니까? 오잖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다양한 재생에너지 뭐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태양 때문에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앵간한 어떤 태양 복사에너지가 근본되는 재생에너지예요. 차라리 뭘 기억하는 게 낫겠다? 지구 내부 에너지라든지 조력 에너지가 근본되는 게 낫겠다 하는 거라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조력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조력 발전이 있습니다. 참고로 조력 발전은 여기 송도 저쪽 편에 보면 이제 경기도 화성시에서 시화호 조력 발전소가 있는데요.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력 발전소가 됩니다. 가장 많은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발전소가 시화호 조력 발전소예요. 얘는 방조제라는 것을 쌓아요. 방파제는 파도가 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방조제는 조류가 밀고 들어온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물이 들어왔을 때 막았다가 물 빠졌을 때 그 물을 이제 쑥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력 발전은 방조제 안팎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거든요. 마치 수력 발전이
댐의 안팎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방주적으로 막았다고요. 항상 고인물은 뭐 합니까? 썩는다 하죠. 즉 시와 방주제 안의 물은 시와 바깥의 서해 황해 바다물에 비해서 물의 상태가 좋지 못해요. 비오디 환경 비오디 그 오염 물질 농도도 많이 높고 그래요. 근데 조력 발전 말고 조류 발전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조류 발전은 미세물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 물의 흐름을 터빈으로 돌리는 겁니다. 여기 태양 복사에너지를 이용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중에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풍력 발전이에요. 지금 제주도라든지 강원도 동해안이라든지 또는 전라도 이쪽에 전라도 해안가에 풍력 발전소 엄청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 발전소의 전력을 이제 그 경기도 쪽에 평택이라든지 이쪽에 지금 반도체 공장 많이 들이닥쳤다 하잖아요. 거기로 공급해 보겠다라는 뭐 플랜이 있는가 봐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송전선이 전라도 땅을 가로질러 가야 돼요. 충청도 땅을 가로질러 가야 돼요. 전라도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이 그거 좋아할까요? 경기도에서 전기 쓰는데 우리 땅을 통해서 전선이 쭉쭉 지나가는 거?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어차피 사회 문제고. 풍력 발전은 바람이 터빈을 돌리는 거죠. 마치 조류 발전도 비슷해요. 이건 풍력 발전소의 발전소 날개를 보면 삼각형 이렇게 얍실하게 생겼잖아요. 그치? 그것처럼 조류 발전도 그래요. 다만 조류 발전은 상용화되어 있지 못해요. 조력 발전 당연히 성공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나라의 시와 조력 발전소처럼. 반면 조류 발전소는 미세물이 올 때, 즉 조류가 흐를 때 물만 흐르니까 하면 그러지 않아요. 돌도 흘러가고 바위도 흘러가고 심지어 예인선이라고 해서 그런 배도 와서 부딪히고 해서 발전기가 많이 상해요. 깨져요. 부셔져요. 그래서 아직은 얘는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조력발전은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부를 이용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뭐예요? 당연히 GL 발전이죠. 우리는 GL 발전하기 좋은 나라다. OX? 아니죠.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유럽 쪽에서 아이슬란드 이쪽에 화산지대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 이쪽도 화산 잘 터지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화산지대에서 이제 GL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GL 발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세워놓으면 GL은 계속 공급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세 거의 뭐 공짜로 나눠주다시피 하는 것들이죠. 반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이용은 태양 광 발전, 태양 열 발전. 아까 말했다시피 태양 광 발전은 뭘 이용하는 거라고? 광전권을 이용하는 거예요. 반면 태양 열 발전은 물을 끓여야 돼요. 그래서 터빈 돌리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예요. 그거 말고 파력 발전, 파도 치는 힘을 이용해서 조력 발전은 조력 에너지가 이용되고 파력 발전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용된 거예요.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기 쉬운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우리가 석탄수소와 같은 것도 어쨌든 고갈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먼 훗날 꼭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쓸 나이 때쯤 되면 글쎄요 화석연료가 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 봅시다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생에너지 앞에 한 글자가 더 있는 거 봤어요? 그치? 그래서 재생에너지 말고도 뭐 있냐 얘기했습니까? 신에너지가 있어요. 현재 기술로 우리가 발전하는 방법들은 전자기도라는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없을까 하는 건데요. 신에너지 중에 가장 각광받고 있으나 아직 실현 가능성 너무 요원한 게 있네요. 뭐예요? 핵 융합이죠. 핵 융합. 즉 우리도 지구 내에서 요거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근데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약 1500만 켈빈이에요. 그리고
온도도 높고 압력도 높고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지상에서 하려니까 압력이 너무 낮아. 그래서 온도가 좀 더 많이 필요해요. 한 1억 도씨가 필요해요. 이렇게 밀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토카막이라는 데서 이제 수소를 돌려가면서 핵융합을 해보자. 그리고 그 핵융합을 통해서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자. 물이 또 수증기가 돼요. 터빈을 돌리자 하는 그거예요. 즉 어떤 방법으로 물을 끓이려 하는 게 원자력 발전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를 이용해서 우라늄과 같은 화력 발전은 석탄석유를 태워가면서 태양 열 발전은 태양 빛을 모아가지고 물을 끓이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핵융합 말고도 다른 신에너지로는 여러분들 석탄이 쓰기가 유용할까요? 석유가 쓰기가 유용할까요? 석유죠. 잘 생각해보면 석탄 시절에는 그냥 개인용 자동차가 쉽게 없었죠. 기껏해봤자 증기 기관차 뭐 이런 정도 수준이죠. 물론 뭐 증기 자동차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석탄을 태우면 그거는 에너지 밀도가 석유보다 낮아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가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해요. 근데 휘발유하니까 훨씬 더. 그리고 고체는 보관 운송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 다 넣었는데 탄값 날리고. 근데 휘발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탄과 같은 이놈을 석유와 같은 액체 연료로 만들자 하는 게 또 역시 신에너지예요. 근데 그보다 더더더 가장 각광받고 있는 건 바로 연료전지죠. 우리가 흔히 수소 연료전지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에 충전된 화학 에너지를 그걸 전기 에너지 바꿔서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 자동차라는 놈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수소 자동차는 엔진 내부에 수소 기체를 넣고 수소를 연소시킨다. 가 아니에요.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수소의 산화 과정, 말이 좋아 수소 산화 과정이 수소 연소 과정인데요. 연소는 그냥 한 공간에 산소하고 수소가 있어서 빵! 불튀긴 거고 그게 아니라 연료 전지 쪽으로는 한쪽은 수소가 와요. 그럼 H+가 생기거든. 그럼 여기 전자가 있겠죠. 이 전자가 외부 회로를 돌아요. 전자가 이렇게 갔다는 소리가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이쪽에 산소가 와서 그 전자를 얻어먹어요. 그럼 OH-가 만들어지고 이 둘이는 다시 물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전자의 흐름을 외부로 돌리는 건데요. 요게 모터가 되는 거예요. 즉 수소 자동차는 수소를 직접 태우는 게 아니라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자의 흐름을 외부로 제어해요. 외부로 전자를 돌려요. 그래서 모터를 돌리는 거예요. 이해했어? 전기자동차는 배터리에 충전된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모터를 돌리고 연료전지는 수소연료는 수소가 가지고 있던 화학에너지를 전자를 움직이는 그렇게 해서 모터를 돌려요. 그래서 어쨌든 모터로 돌아간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수소만 빠르게 충전시킬 수만 있다면 일반 휘발유 자동차를 대체할 만한데 문제는 빠르게 수소를 충전하는 게 그렇게 넉넉한 일은 아직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 충전소가 또 좀 부족하고 그리고 현재 수소를 얻는 방법이 그레이 수소라 해가지고 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동반되는 수소유를 얻는 게 지금의 상태입니다. 물론 먼 훗날 물을 전기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얻어낼 수 있는 근데 그게 직접 전기를 우리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뭐 광분해를 한다든지 또는 생물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그린 수소를 얻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수소 연료, 수소 생산 비용도 많이 낮아지고 뭐 환경오염도 덜한 그런 상황이 올 거다 하는 거죠. 말하다 보니까 결국엔 뭘로 가? 도덕으로 가야겠죠. 다음 시간에도 도덕의 극점이 있을 텐데요.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이제 미래와 과거의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AI가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저작권에 대해서 뭐 해야 될까 뭐 이런 내용을 아주 도덕의 극심한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뭐 그런 거 간략하게 뭐 내용 정리할 거면 5분 10분도 안 되는 내용일 텐데요. 어쨌든 뭐 그거 하고 그러면 1월 달이 뭐 얼추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달은 하이탑 1 다시 합시다. 그죠? 빅뱅 하고 이런 게 재밌잖아. 왜? 화학결합 하고 이런 것들이 좋아요. 재밌었잖아. 자, 오늘 여러분들 세 단원, 에너지 단원에 대해서 세 단원 얘기를 해봐드렸습니다. 정리하시고 예,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기출 문제 지금 뽑아놨거든요. 복사해서 줄게요.